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은퇴한 사람의 그 적자 인생이 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냐? 2022년 기준으로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비중이 39%, 전혀 안 되어 있다가 14%, 잘 되어 있다가 7.7%, 보통이다가 39%입니다. 사실상 한 10%가량 10% 미만만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절반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노후에 극빈곤층에 해당되는 비중이 10명 중에 5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노후에 극빈곤층, 그러니까 적자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뉴스를 통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그러니까 83%라고 합니다. 은퇴 예상 연령은 68세이고 최소 생활비는 219만원, 적정 생활비는 314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생활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은퇴를 할 시점쯤이 되면 아이들 교육비 같은 건 안 들어갈 거고 그냥 부부 2명이 살 정도의 수준일 텐데 금액이 저렇게 많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최소 생활비가 219만원이 아니라 적정 생활비가 314만원이 아니라 적정 생활비가 한 200만원 남짓인 것 같고 최소 생활비는 저보다 적은 100만원에서 한 100, 한 2, 30만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제가 너무 철없는 소린가요? 아무튼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든 간에 적자 인생은 안 돼야 될 것 같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그래도 흑자 가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서든 나이가 들지 않아서든 무리하게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든 안 오르든 자기 수준에 맞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삶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준비 없이 길어지는 기대 수명 때문에 더욱 현실을 좀 잘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쓸 곳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불안한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금? 연금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저 건강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빚지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오래오래 활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빚지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빚지지 않고 빚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이용하는 거 말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돈 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너무 큰 욕심 부리고 집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는 언제든지 삶이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분수보다 조금 못하게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휘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큰 돈을 버는 것 보고 나도 그렇게 돈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쉽게 돈 번다고 나도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괜히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쉽게 돈 번다라는 얘기에 넘어가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많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많다.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번다.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욕심부리고 괜히 마음 썼다가 인생 금방 망가집니다. 하루하루가 버겁잖아요. 왜 버겁겠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요행을 바라고 한탕주의, 한 방에 역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인생이 그냥 몰락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서 반면교사해야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80년 거품 붕괴, 그러니까 경제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서 많은 추락과 많은 충격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믿지 말아야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예측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 바람, 내 생각대로 차근차근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바람보다, 내 생각보다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삶을 조금이라도 지켜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고 또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령화 때문에 수명은 길어졌지만 더 빠른 은퇴, 연금 수령액 부족,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연금 수령액 나이를 68세 이후로 미루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금 받아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알아서 뒤로 밀립니다. 왜?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면은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알아서 뒤로 밀립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볼 때 국민연금이 되려 세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지 않고 되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가 괜히 저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심합니다. 월 생활비가 200에서 300이 필요하다. 적정 노후 자금 규모가 5억에서 10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1억만 있어도 2억만 있어도 은퇴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5억 있어야 된다, 10억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저 보험업계나 아니면은 금융계 공포, 두려움,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퇴해서도 나이 60 넘어서도 빚이 없고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는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삶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함부로 큰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삶을 잘 지켜낼 궁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 어렵더라, 두렵더라 라는 걸 당연히 명심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욕심이 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잘 갖춰놓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삶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걸요. 차근차근 기다려야죠.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윳돈을 만들어야 되고 비상금도 만들어야 되고 저축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배당 수입이 되든 월세가 되든 연금액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잘 생각할 건 절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삶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